진태석이 호송차에 오르기 직전 차정원 휴대폰에 삭제 불가 표시가 붙은 영상이 도착했는데요. 화면 속엔 어둠에 잠긴 책상, 서류를 넘기는 손, 그리고 숨을 삼키듯 낮게 뱉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기범부터 정리해. 이어서 또렷한 한 문장이 더 얹혔고요. 증거는 남기지 마. 마지막 자막은 칼처럼 선명했습니다. 차정원이 지시했어. 차정원은 그 자리에서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는데요. 진태석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갑자기 현실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진태석이 감옥에 들어가도 진태석의 방식은 밖에서 더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걸 누군가가 증명해 보이려는 듯했거든요. 더 무서운 건 영상 속 음색이 차정원의 귀에 너무 익숙하게 들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냐를 떠나 차정원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가 전부 들어있었어요.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주하늘은 받자마자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너도 받았지. 주하늘도 같은 영상을 봤다는 뜻이었어요. 주하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주하늘이 진짜 화가 났을 때는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지 않고 계산이 먼저 나오곤 하니까요. 정원아, 이건 협박이 아니라 설계야. 너를 살인자로 만들고 내가 너를 지키는 순간 내 회사까지 공범 프레임에 묶어버리는 설계. 차정원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설계가 진태석이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주하늘은 단호했습니다. 진태석이 직접 만든 건 아닐 거야. 진태석은 잔인했지만 이렇게 얇게 흔적을 섞는 정교함은 누군가의 손이 더 타고 있어. 진태석을 간판으로 쓰는 손, 그 손이 판을 굴리고 있어. 차정원은 그 손을 떠올리며 혀끝이 말라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황 실장. 진태석의 신복 해결사.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지우던 사람.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난 안으로 들어갈게요. 누가 판을 깔았는지 직접 봐야 해요. 주하늘은 즉시 막았습니다. 정원아, 혼자 들어가면 고립으로 죽는다고. 너 그거 2번은 못 버틴다. 차정원은 웃는 척했는데요.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립은 익숙해요. 근데 당신이 같이 무너지면 난 그걸 못 견뎌요. 차정원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솔직하게 말해버렸습니다. 사랑을 믿지 않는 척 감정 따위 거세했다고 큰 소리치던 차정원이 주하늘 앞에서는 가끔 진짜 마음이 튀어나오곤 했거든요. 주하늘은 잠깐 침묵했는데요. 그 침묵은 그러니 더더욱 혼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조미양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조미양은 이미 영상을 뜯어보고 있었는데요. 정원님, 음성 합성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합성이라고 해서 안 위험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진짜냐 가짜냐보다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로 믿고 움직이거든요. 조미양은 잠깐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유포 계정들 뒤로 돈이 움직였는데요. 광고비 형태로 분산돼 들어가서 추적이 어렵게 설계돼 있어요. 그런데 그 흐름 중 일부의 스카이캐스천 쪽 흔적이 아주 얇게 섞여 있습니다. 스카이캐스천은 주하늘 회사였습니다. 얇게 섞였다는 말이 차정원 목 뒤를 서늘하게 긁었는데요. 너무 두껍게 묻히면 조작티가 나고 너무 얇으면 증거가 안 됩니다. 딱 사람 마음에 불씨만 던져놓는 두께. 차정원은 조미양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섞인 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예요. 누군가가 하늘을 공범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딱 그 정도로 묻힌 거죠. 그날 저녁 하늘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27층. 윤비서도 와. 차정원은 그 한 줄로 하네라가 이미 움직였다는 걸 알았는데요. 하네라는 사람을 믿지 않지만 정보를 믿는 사람이고 정보가 움직이면 하네라도 움직입니다. 윤비서까지 부르라는 건 기록과 증거의 전쟁이 시작된다는 신호였습니다. 건양그룹 사옥 27층 회의실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네라는 창가 쪽에 앉아 있었고 윤비서는 서류철을 여러 개 펼쳐두고 손끝으로 페이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앉자 하네라는 인사도 없이 본론부터 내뱉었습니다. 영상 봤지? 저건 진태석의 마지막 발악이 아니야. 누가 진태석을 이어받으려는 척하면서 사실은 진태석을 도구로 쓰고 있어. 차정원은 바로 물었습니다. 그 누가가 누군지 아세요? 하네라는 윤비서를 바라봤고 윤비서가 조용히 말을 받았습니다. 정원님, 유포 계정에 서버 접속 로그가 있습니다. 접속 경로가 반복되는 시간대가 있고요.
그 우회 라우팅 패턴이 예전에 황 실장님이 쓰던 패턴과 유사합니다. 차정원은 표정을 흔들지 않으려 했는데요. 심장은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황 실장이면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윤 비서는 이어서 더 불길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접속 경로 일부가 공난숙 측 구실장이 쓰던 우회 패턴과도 겹칩니다. 차정원은 그 말에 목이 타들었습니다. 황 실장과 구 실장이 같은 손을 쓰거나 같은 손이 두 사람을 동시에 굴리고 있는 겁니다. 한혜라는 USB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음성 파형 비교, 합성 모델 흔적, 관리자 로그가 들어있어. 내가 먼저 가져. 난 내 편이 아니라 내 편이지만 지금은 내가 먼저 움직여야 나도 산다. 차정원은 USB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까지 이런 걸 줘요? 한혜라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진태석이 무너졌는데도 내가 다시 끌려내려가면 그건 끝이 아니야. 나는 또다시 누군가의 장기말이 되는 거고 난 그걸 못 견다. 그러니 먼저 판을 뒤집는 쪽에 서는 거야. 차정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한혜라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공난숙이 움직여. 영체를 버린 척하면서 칼로 쓰는 중이야. 이번 칼끝은 하늘이야. 그 말에 차정원은 가슴이 철렁했는데요. 공난숙은 주하늘의 의붓어머니였고 겉으로는 가족처럼 굴면서도 속으로는 소유하려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난숙이 주하늘을 노린다는 건 주하늘을 내 아들로 묶는 족쇄를 다시 조이겠다는 뜻이었어요. 차정원은 건물을 나오자마자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늘아, 공난숙이 당신 쪽으로 칼을 돌렸어요. 주하늘은 숨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정원아, 공난숙은 날 친아들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근데 난 그 프레임 안으로 다시 못 들어가. 차정원은 그 말에 잠깐 안도했지만 안도는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주하늘이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차정원을 먼저 자르려 할 테니까요. 차정원은 조미양과 함께 USB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로그에 반복되는 관리자 계정은 단순했습니다. H. 차정원은 황 실장을 떠올렸지만 접속 경로가 고정이 아니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황 실장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흔적일 수도 있고 황 실장이 일부러 자신이 황 실장으로 드러나지 않게 섞어둔 흔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조미양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원님, 이 정도면 누가 범인인지보다 누가 범인이 되길 원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차정원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범인은 언제나 숨어요. 근데 범인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나를 그 방향으로 끌고 가죠. 차정원은 그 순간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노민구. 주하늘의 라이벌. 건양그룹과 결탁해 주하늘을 압박해온 인물. 노민구는 주하늘이 무너지면 자신의 사업이 커진다는 걸 알고 있고 주하늘이 무너지려면 차정원이 먼저 악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 겁니다. 차정원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 실장을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황 실장 같은 사람을 사무실로 찾아가면 황 실장은 절대 본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정원은 홍세프에게 연락했습니다. 홍세프는 늘 건양가 주변의 정보를 흘리면서도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홍세프님, 황 실장님이 혼자 오는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홍세프는 낮게 웃었습니다. 아가씨, 조용한 자리일수록 더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차정원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시끄러움이 필요해요. 별실에 들어온 황 실장은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아가씨가 절 부르셨습니까? 차정원은 곧바로 던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황 실장 눈동자가 흔들리는 지점을 찾아야 했거든요. 차정원은 아주 사소한 질문을 꺼냈습니다. 요즘 잠은 잘 자요? 황 실장은 미세하게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잠은 사치입니다. 차정원은 그 한마디로 확신했습니다. 황 실장은 편하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다는 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뜻이고 쫓기는 사람은 때로 더 잔인해집니다. 차정원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황 실장님 영상. 손댔죠? 황 실장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을 비틀었습니다. 세상엔 누명을 씌우는 기술이 많습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기술을 누가 제일 좋아했는지도 알고요. 진태석이죠. 그리고 진태석이 그 기술을 굴릴 때 옆에 누가 있었는지도 알고요. 황 실장님이요. 황 실장이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는데요. 물잔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차정원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구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차정원은 목덜미가 서늘해졌고요. 놀랍게도 황 실장 표정도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황 실장도 구 실장 등장을 계산하지 못한 겁니다. 즉, 황 실장과 공난숙의 관계가 협력이든 강요든 황 실장이 지금 통제받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구 실장은 봉투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공 회장님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차정원은 봉투를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선물치곤 무겁네요. 구 실장이 낮게 웃었습니다. 무거워야 흔들리니까요. 차정원은 봉투를 열었고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유전자 검사 결과지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결과지에는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차정원 진퇴석 친자 가능성 99.9%. 차정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 협박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흔드는 폭탄이었으니까요. 구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공 회장님 말씀입니다. 가족끼리 싸움 그만하자고요. 차정원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공난숙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그건 가족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차정원은 황 실장을 쏘아봤습니다. 황 실장님도 이걸 알고 있었죠. 황 실장은 대답하지 않았는데요. 그 침묵이 차정원 가슴을 더 뜨겁게 태웠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는 침묵은 누군가를 지키는 침묵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지키는 침묵이니까요. 차정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공난숙에게 전해요. 날 핏줄로 묶으려 하면 그 핏줄이 어떤 칼이 되는지 보여줄 거라고. 구 실장이 막으려는 순간 황 실장이 손을 들어 구 실장을 멈췄습니다. 뭐네? 지금 막으면 피가 난다. 황 실장 말투는 경고였지만 동시에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지금은 내 손을 놓아줘라. 황 실장은 이미 목줄 잡힌 상태였던 겁니다. 차정원은 별실을 나왔고 밖에서 기다리던 주하늘과 마주쳤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아챘습니다. 정원아, 무슨 일 있었지? 차정원은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흔들릴 때 말을 많이 하면 그 말이 칼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차정원은 너무 잘 압니다. 대신 USB를 주하늘 손에 쥐어줬습니다. 하늘아, 조미양이랑 같이 봐요. 난 지금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주하늘은 차정원을 끌어안고 싶어 했지만 차정원은 한 발 물러났습니다. 차정원은 무너질 때일수록 더 차가워지는 사람이었거든요. 차정원은 차기범을 찾아갔습니다. 차기범은 작은 작업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차정원이 들어오자마자 차기범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 종이 봤지? 차정원은 결과지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아빠, 나 진태석 딸이에요? 차기범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차정원 목을 조였는데요. 차정원은 울컥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공난숙이 이깁니다. 공난숙은 늘 사람의 눈물로 판을 굴립니다. 차기범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원아, 피가 너를 설명해주진 않는다. 차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지금은 위로 말고 현실이 필요해요. 난 다음 칼을 어디로 꽂을지 알아야 해요. 차기범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은 있다.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다. 공난숙이 던진 건 진실이 아니라 널 흔들기 위한 도구일 확률이 크다. 공난숙은 진실을 사랑하지 않는다. 진실을 무기로만 쓴다. 차정원은 그 문장을 마음에 박아 넣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림을 무기로 바꿔야 합니다. 차정원은 김성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성희는 차정원의 과거를 알고 위기 때마다 조용히 도움을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차정원이 물었습니다. 내 신분이 터질 가능성이 있어. 그걸 누가 쥐고 있을까? 김성희는 잠깐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정원아, 안진아야. 안진아는 오래전부터 내가 주영채가 아니라는 걸 꺼내고 싶어 했고 지금 노민구 쪽으로 줄을 타는 중이야. 안진아. 주영채 신복. 공난숙과 주영채 사주를 봤던 스파이. 차정원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 조미양과 다시 판을 짰는데요. 이번 판의 핵심은 내 죄를 숨기지 말고 죄가 만들어진 공장을 드러낸다였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내가 내 죄를 숨기면 상대가 그걸 무기로 삼아. 내가 먼저 꺼내면 상대는 무기를 잃어. 주하늘이 흔들렸습니다. 정원아, 내 입으로 난 신분을 훔쳤다고 말하겠다는 거야? 차정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왜 그게 가능했는지 구조를 같이 드러낼 거예요. 진태석이 만든 조작 시스템, 황 실장이 유지한 합성 도구, 공난숙이 굴린 협박 구조, 노민구가 먹으려는 빈틈까지. 조미양이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정원님, 그럼 정원님이 먼저 불타는 셈이에요. 차정원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타야 상대손도 타요. 난 그걸 배웠거든요.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늘아, 내가 괴물이 되려 하면 말려줘요. 주하늘은 차정원 손을 잡고 답했습니다. 정원아, 내가 사람이 되도록 붙잡을게. 차정원은 박경신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홍세프가 연결해준 박경신은 숨어 살다시피 지내며 공포 속에 굳어 있었는데요. 박경신은 차정원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내 눈빛, 차기범이랑 닮았네. 그래서 더 위험해. 차정원은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주상철 사건, 공난숙도 있었죠? 박경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난숙이 뒤에서 지시했고 진태석이 앞에서 실행했어. 그걸로 한혜라를 묶었지. 차정원은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공난숙은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비밀의 공범이었습니다. 하지만 박경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증거가 없다. 난 도망 다니느라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 차정원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자백을 끌어내면 돼요. 박경신이 놀라자 차정원은 덧붙였습니다. 공난숙은 거래를 사랑해요. 거래를 하게 만들면 말이 새어나와요. 공난숙은 자존심이 있어서 스스로가 뒤에 있었다는 말을 못 참거든요. 차정원은 윤비서를 통해 공난숙에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박경신이 살아있고 입을 열 준비를 합니다. 공난숙은 곧바로 만남을 통보했습니다. 호텔 라운지. 공난숙은 늘 자기 무대에서 상대를 망가뜨리는 걸 좋아합니다. 라운지에서 공난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원아, 넌 정말 질기다. 차정원은 웃지 않았습니다. 박경신 건드리지 마요. 공난숙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난 사람 안 건드려. 사람은 자기 욕망이 자기를 건드리는 거지. 차정원은 바로 찔렀습니다. 주상철 사건 공 회장님 공범이죠. 공난숙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니? 차정원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경신이요. 공난숙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차정원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난숙은 비웃듯 물었습니다. 증거는?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거래하자고요. 공난숙이 웃었습니다. 거래? 내가 나랑. 차정원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공 회장님이 진짜로 주하늘을 지키고 싶으면 주하늘 인생에서 사라져요. 대신 저는 박경신을 이용해 공 회장님을 끝까지 몰아붙이진 않을게요. 공난숙은 웃으면서도 말끝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원아, 너는 참 잔인하구나. 차정원도 웃었습니다. 공 회장님이 잔인함을 가르쳐줬잖아요. 공난숙이 되물었습니다. 주하늘 사랑하니? 차정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난숙은 차정원이 침묵하는 순간을 기다렸고요. 사랑하면 약해져. 약해지면 차기범이 다시 죽어. 차정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차정원은 그 흔들림을 유도 장치로 바꿨습니다. 차정원은 낮게 말했습니다. 공 회장님, 그 말을 했다는 건 이미 차기범을 건드릴 준비를 했다는 뜻이네요. 공난숙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차정원은 이어서 라운지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카메라가 켜져 있었어요. 공 회장님, 그 카메라로 날 잡아먹을 생각이죠? 근데 그 카메라는 공 회장님을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공난숙이 눈썹을 찌푸리자 차정원은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날도 완벽했다고 믿죠? 진태석을 앞에 세우고 공 회장님은 뒤에서 판을 굴렸으니까. 공난숙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결국 공난숙은 분노가 이성을 이겼습니다. 그래, 내가 지시했어. 한혜라 그 여자 내 손에서 못 벗어나게 하려고. 자백이 터졌습니다. 공난숙은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고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꺼. 지금 당장 꺼. 차정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밖에서 백업이 끝났거든요. 밖에는 주하늘과 조미양이 있었습니다. 공난숙이 만든 프레임 함정은 공난숙을 잡아먹었습니다. 차정원은 공난숙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공 회장님, 이제 선택하세요. 주하늘 인생에서 빠져요.
영채도 더 이상 칼로 쓰지 말고요. 공난숙은 입술을 떨었지만 차정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 회장님이 처음으로 조종당해본 기분 꽤 낯설죠. 자백 영상이 터지자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진태석은 구치소에서 난동을 부렸고 한혜라는 과거 기록이 다시 끌려 올라오며 비난과 동정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차정원은 알았습니다. 공난숙이 무너지는 순간 공난숙이 쥐던 카드가 다른 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요. 그 손이 노민구라면 다음 판은 더 잔혹해집니다. 주하늘은 노민구 라인을 파고들어 증거를 잡았습니다. 정원아, 노민구가 유포 자금에 내 계열 흔적을 섞은 기록 확보했어. 공난숙 라인과 통화도 있었다.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노민구는 흔들릴 때 더 독해지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노민구는 차정원을 끝낼 마지막 폭탄을 준비해 두었을 겁니다. 차정원의 신분 도용을 개인 악으로 만들어 폭발시키는 것. 그 폭탄은 안진아가 들고 있었습니다. 안진아는 디자인팀 내부 서버를 뒤져 JY 관련 보조자료를 찾고 있었고 그 자료가 유출되면 차정원은 한순간에 사기꾼이 됩니다. 차정원은 안진아를 정면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막으면 도둑이 증거를 지운다는 프레임이 되니까요. 차정원은 오히려 안진아가 자료를 손에 넣게 만들었습니다. 손에 넣는 순간 그 자료가 안진아 손을 태우도록 함정을 깔았어요. 김성희가 도와줬습니다. 김성희는 자료를 정원 폭로 파일처럼 보이게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안진아가 과거 공난숙 주영채 지시로 기밀을 빼돌린 로그와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안진아가 그걸 들고 나가면 정원 폭로자가 아니라 회사 기밀 유출자로 먼저 찍힙니다. 안진아는 화가 나 차정원에게 전화해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너 때문에 내가 끝장이잖아. 차정원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안진아, 넌 나를 끝장내려고 했잖아. 난 내가 나를 끝장내지 못하게 막는 거야. 안진아가 이를 갈며 외쳤습니다. 너 주영채 이름 훔친 거 맞잖아. 차정원은 잠깐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죄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정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내가 벌을 받아야 한다면 벌은 내가 받을게. 근데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죽진 않을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속보가 터졌습니다. 주영채 실종. 유서처럼 보이는 메모까지 발견됐다는 소식이 붙었습니다. 차정원은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주영채는 잔인하고 계산적이었지만 주영채가 죽어버리면 진실은 편하게 묻힐 수 있습니다. 특히 황 실장 같은 사람에게요. 차정원은 주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영채 찾아야 해요. 영채가 죽으면 누군가가 그 죽음을 편한 결말로 써버려요.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 이번엔 널 혼자 두면 안 되겠어. 추적 중에 뜻밖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진세미. 주영채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 진세미였습니다. 차정원은 불안이 확 커졌습니다. 진세미는 진태석 하네라의 딸로 살아왔지만 친자 의혹이 떠돌며 흔들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주하늘이 낮게 말했습니다. 세미가 뭔가를 받거나 누군가가 세미를 통로로 쓰는 거야. 차정원은 진세미를 찾아갔습니다. 진세미는 겉으로는 멀쩡한 척했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물었습니다. 세미야, 영채랑 왜 연락했어? 진세미는 한참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영채가 자기 엄마 공난숙이 자기를 친딸이 아니라고 버렸다는 걸 알았대. 그리고 영채가 미친 척하면서 누군가를 끌어내리려 했대. 차정원은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를? 진세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 실장. 그 이름이 나오자 차정원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동시에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주영채는 살릴 가치 없다. 살리면 너도 죽는다. 과장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차정원은 직감했습니다. 황 실장입니다. 주하늘이 차정원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정원아, 황 실장은 목적을 숨기는 사람이야. 도망도 목적의 일부야. 조미양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정원님, 스카이캐스천 서버 유출이 발생했어요. 유출 목록에 JY 신분 관련 파일명이 있어요. 그리고 침입 흔적이 노민구 계정으로 시작됐다가 H 계정이 뒤에서 정리한 흔적이 있어요. 노민구가 앞에서 침입하고 황 실장이 뒤에서 정리했다면 둘은 협력일 수도 있고 노민구가 먹이이고 황 실장이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한혜라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윤비서가 사라졌다. 차정원은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윤비서는 기록을 쥔 목이고 목이 사라지면 머리와 몸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한혜라는 덧붙였습니다. 윤비서가 갖고 있던 원본 자료가 있다. 진태석 비자금 계좌, 입양 기록 조작 정황, 그리고 내 신분 도용을 처음 설계한 문서. 처음 설계한 문서라는 말이 차정원 머리를 얼려버렸습니다. 주영채라는 신분이 애초에 누군가가 설계해둔 신분일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차정원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훔친 게 이름만이 아닐 수도 있어. 차정원은 주하늘과 조미양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해요. 내가 내 죄를 숨기면 그 숨김이 무기가 돼요. 내가 내 죄를 먼저 꺼내면 상대는 무기를 잃어요. 대신 나도 불타요.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불타자. 내가 혼자 타지 않게 내가 옆에서 잡을게. 차정원은 그 말에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진태석은 차정원을 괴물이라 부르며 자랑스러워했지만 주하늘은 차정원을 사람이라 부르며 붙잡아줍니다. 차정원은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날 뻔했지만 아직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차정원은 진세훈을 찾아갔습니다. 진세훈은 모든 걸 잃고도 자존심만은 놓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차정원이 나타나자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연극이야. 차정원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연극은 진태석이 했고 난 이제 연극을 끝낼 거예요. 진세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끝내? 내가 누군데? 차정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요. 진태석이 만든 규칙으로 진태석을 찌르는 존재. 차정원은 진세훈을 몰아붙이지 않고 진세훈이 스스로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세훈 씨, 진태석이 지금 제일 연락하고 싶어하는 사람 당신 아니에요. 황 실장이에요. 진세훈 얼굴이 굳었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윤비서가 황 실장을 만나러 갔어. 그리고 그 자리에 노민구도 있을 거야. 차정원은 숨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노민구, 황 실장, 윤비서. 셋이 모이면 자료 거래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의 핵심은 차정원의 신분 도용 파일일 확률이 큽니다. 차정원은 정면 돌파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들이닥치면 그들은 자료를 지우고 흔적을 없애고 차정원만 난폭한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차정원은 거래 장면 자체를 잡기로 했습니다. 공난숙 자백을 끌어낸 방식과 같은 구조였어요. 상대가 세운 함정이 상대를 잡아먹게 만드는 방식. 홍세프가 장소를 확인했고 조미양이 백업 장치를 준비했고 주하늘이 밖에서 수사 라인을 잡았습니다. 차정원이 노린 건 체포가 아니라 공개 가능한 구조 파괴였습니다. 사람 하나 잡아놓는다고 끝나지 않으니까요. 진태석은 잡혀도 방식이 남았고 공난숙은 자백해도 칼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방식 자체를 공개 가능한 형태로 박살내야 합니다. 거래 장소 문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윤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파일이 나가면 정원님은 끝입니다. 노민구가 웃었습니다. 끝이 나야 우리가 시작하지. 그때 황 실장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시작은 이미 했습니다. 주인을 정하는 일만 남았죠. 노민구가 낮게 말했습니다. 주인은 나야. 황 실장은 담담했습니다. 주인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차정원은 확신했습니다. 황 실장은 노민구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민구는 먹는 사람이고 황 실장은 만드는 사람입니다. 먹는 사람은 배가 부르면 멈추지만 만드는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황 실장은 진태석이 무너진 자리에서 진태석보다 더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려는 겁니다. 차정원은 조미양이 준비한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거래 파일이 이동하는 순간 자동으로 복제돼 여러 곳으로 퍼지는 구조였습니다. 삭제하면 더 퍼지는 구조. 황 실장 같은 사람은 삭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차정원은 삭제가 독이 되는 구조를 던졌어요. 안에서 윤비서가 숨을 삼켰습니다. 뭐가 퍼졌어요? 노민구는 욕설을 내뱉었고 황 실장은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아가씨 역시. 차정원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노민구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 짓인지 알아? 전쟁이야. 차정원은 담담했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요. 당신은 지금부터 패배를 연습해야 할 거예요. 노민구가 비웃었습니다. 내 신분 도용 파일이 퍼졌는데도.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지게 놔뒀어요. 근데 한 장만 퍼지게 놔둔 게 아니죠.
그 파일이 왜 존재하는지까지 같이 퍼지게 했어요. 화면에는 차정원이 주영채 신분을 가로챌 수 있었던 배경, 입양 기록 조작 정황, 진태석 라인의 문서, 황 실장이 관리하던 음성 샘플 리스트, 노민구가 유포 계정을 돈으로 돌린 흔적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차정원의 죄는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죄가 태어난 공장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차정원을 욕하면서도 동시에 묻게 됩니다. 이런 죄가 가능한 시스템은 뭐냐고요?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 황 실장과 노민구의 판은 흔들립니다. 노민구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는 내가 불리한 걸 왜 터뜨려? 차정원은 낮게 답했습니다. 내가 숨기면 당신이 무기가 되니까요. 내가 먼저 꺼내면 당신은 내 죄를 훔쳐갈 수 없어요. 그 말에 노민구가 잠깐 굳었고 황 실장은 조용히 차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칭찬과 경계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황 실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결국 진태석을 닮았습니다. 차정원은 숨이 멎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말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황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진태석은 죄를 숨겼지만 당신은 죄를 무기로 바꿉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차정원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난 진태석을 닮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까지 끝낼 거예요. 그때 문이 다시 열렸고 박경신이 들어왔습니다. 박경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이제 도망 안 간다. 그날 공난숙이 지시했고 진태석이 실행했어. 그리고 황 실장, 너도 후처리 라인에 있었다. 황 실장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박경신은 라인의 연결을 말해버렸고 라인이 연결되는 순간 황 실장은 기술자가 아니라 공범이 됩니다. 주하늘이 밖에서 준비해둔 수사 라인이 들어왔고 노민구는 도망치려다 막혔습니다. 윤비서는 주저앉았고요. 황 실장은 마지막까지 침착했는데요. 황 실장은 차정원을 바라보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결국 선택해야 합니다. 진실을 택하면 사랑이 무너지고 사랑을 택하면 진실이 무너집니다. 차정원은 똑바로 답했습니다. 둘 다 택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무서운 거죠. 황 실장이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던졌습니다. 그럼 진짜 주영채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습니까? 차정원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 질문은 차정원의 발밑을 통째로 빼앗는 질문이었습니다. 황 실장은 차정원의 승리를 막는 게 아니라 차정원 존재를 흔드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때 조미양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주영채 발견. 의식불명. 보호자 미상. 차정원은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주영채가 살아있으면 판이 다시 바뀝니다. 주영채가 입을 열면 차정원을 찌를 수도 있고 황 실장을 찌를 수도 있고 공난숙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주영채는 누군가의 칼이 아니라 스스로 칼이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걸 알게 된 뒤에는요. 차정원과 주하늘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정원은 차 안에서 쏟아지는 기사 제목을 봤는데요. 차정원 신분 논란, 주하늘 공범 의혹, 건양그룹 내부 조작 폭로. 댓글에는 도둑년, 사기꾼, 살인 지시 같은 단어들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단어들이 얼마나 쉬운 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정원은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칼을 피하지 말고 칼을 만드는 공장을 부수자. 병실 문 앞에서 차정원은 잠깐 멈췄습니다. 주하늘이 물었습니다. 정원아, 들어갈 수 있겠어?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고개 끄덕임 속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문을 열었고 침대 위에는 주영채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는데요. 차정원은 주영채 손목에 작은 흉터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흉터는 입양 기록 조작 자료 속 사진에 찍혀있던 아이의 흉터와 닮아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목이 말라붙었습니다. 하늘아, 이건 더 깊어요. 주하늘이 차정원 팔을 살짝 잡는 순간 주영채의 눈꺼풀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주영채가 입술을 미세하게 움직였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차정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원. 차정원은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주영채가 차정원을 부르는 순간 이건 단순히 도용한 이름의 원주인이 아닙니다. 주영채는 차정원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건 둘이 오래전부터 같은 줄에 묶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네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네라 목소리는 떨려 있었습니다. 정원아, 윤비서 찾았다.
그런데 윤비서가 남긴 말이 하나 있어. 진짜 주영채는 두 사람이라고. 차정원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두 사람. 주영채라는 이름이 한 명이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고 주영채라는 신분이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차정원은 이제야 황 실장이 던진 질문의 진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황 실장은 단순히 정원을 흔들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황 실장은 정원을 주영채 시스템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려 한 겁니다. 정원이 중심이 되면 정원은 더는 도망칠 수 없고 시스템을 부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차정원은 주영채의 떨리는 손끝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훔친 게 이름뿐이라면 지금부터는 진짜를 되돌려주겠다. 그리고 진짜를 만든 시스템을 부숴버리겠다. 주하늘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원아, 우리 지금 공장 안에 들어와 있어.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사람 하나 잡는 싸움이 아니에요. 공장을 부수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주영채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며 침대 옆 탁자 쪽을 가리켰습니다. 탁자 아래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작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는데요. 차정원이 메모를 꺼내 펼치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H는 혼자 아니다. 다음 글자는 R. 차정원은 숨이 멎었습니다. R. 그 글자는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차정원 머릿속에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리플리. 그리고 또 하나, 주하늘의 라이벌 노민구와는 다른 결의 새 주인이 이 판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하늘도 그 메모를 받고 주하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원아, 황 실장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도 끝까지 가야 해.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까지 가되 이번엔 내가 괴물이 되지 않게 당신이 잡아줘요. 주하늘은 차정원 손을 꽉 잡으며 답했습니다. 잡아줄게. 너도 나를 잡아줘. 그날 밤 차정원은 병원 로비에서 잠깐 혼자 서 있었는데요. 자동문이 열렸다 닫힐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발목을 스쳤고 그 공기 속에서 차정원은 자기 심장 소리를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핏줄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얼마나 쉽게 묶는지, 신분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얼마나 쉽게 죽이는지,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얼마나 쉽게 약하게 만드는지 말이에요. 차정원은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늘 나를 세워왔는데 이상하게도 주하늘 옆에 있으면 날이 무뎌지는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를 베기 위한 날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날로요. 주하늘은 차정원 곁으로 다가와 물 한 병을 내밀었습니다. 차정원은 물을 받았지만 바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주하늘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원아, 너 오늘 잘 버텼어. 차정원은 피식 웃었습니다. 잘 버틴 게 아니라 아직 안 죽은 거죠. 주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오늘 한 건 버티기가 아니라 선택이야. 너 스스로를 불태워서 판을 뒤집는 선택. 차정원은 한참 있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아, 나 무서워요. 주하늘이 놀란 듯 차정원을 바라봤고요. 차정원은 덧붙였습니다. 상대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무서워요. 내가 더 잔인해질까봐. 주하늘은 차정원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무서움을 말할 수 있는 너는 이미 진태석이 아니야. 그 말이 차정원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차정원은 대답 대신 손에 힘을 줬습니다. 말보다 손이 더 진짜일 때가 있으니까요. 그때 병실 쪽에서 간호사 호출이 왔고 조미양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정원님, 주영채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한혜라 부회장님이 지금 병원으로 오고 있어요. 차정원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주영채가 깨어나는 순간이 곧 폭풍의 시작이고 한혜라가 온다는 건 이 폭풍을 공개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었거든요. 한혜라는 한번 칼을 뽑으면 피가 묻어도 칼집에 바로 넣지 않는 사람입니다. 병실 안에서 주영채는 눈을 떴는데요. 눈동자에 공포가 아니라 분노가 먼저 깔려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차정원을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너 여기까지 왔네. 차정원은 단숨에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주영채는 약해 보이는 순간을 잡아먹는 사람이라서요. 차정원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영채야,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주영채는 침을 삼키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지. 누가 시켜서 미친 척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한 거야. 차정원은 심장이 철렁했는데요. 주영채가 미친 척이라고 말하는 순간 주영채는 이미 누군가의 연극을 배운 상태입니다. 그 연극을 누가 가르쳤을까요?
주영채는 차정원을 찌르는 듯한 눈빛으로 덧붙였습니다. 근데 너도 알잖아. 연극은 배우가 아니라 극장을 가진 사람이 이겨. 차정원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아이 누구야? 주영채는 잠깐 웃음을 거뒀습니다. 아은 사람 이름이 아니야. 룸이야. 진실을 숨기는 방. 진태석이 만들었고 황 실장이 관리했고 공난숙이 열쇠를 갖고 있었던 방. 주하늘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방이 어디야? 주영채는 시선을 주하늘에게 돌리며 말했습니다. 너희 회사 지하가 아니야. 건양본가 지하 2층, 와인셀러 옆, 벽 뒤에 숨은 금고방. 거기 안에 원본이 있어. 원본이란 게 뭔지 알지? 차정원은 숨이 멎었습니다. 원본. 조작의 원본, 입양 기록의 원본, 음성 샘플의 원본, 그리고 주영채라는 신분의 원본. 주영채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정원아, 너는 이름을 훔친 게 아니야. 너는 내가 선택한 역할을 받아든 거야. 누군가가 내 손에 그 역할을 쥐어줬고 넌 그걸 무기라고 착각했지. 차정원은 목이 타들었습니다. 그럼 난 처음부터 누군가의 계획이었어. 주영채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계획 아닌 인생이 어디 있어. 다만 너는 계획의 중앙에 서 있다는 게 문제지. 바로 그때 한혜라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한혜라는 주영채를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렸는데요. 흔들림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 방을 알고 있어. 주영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회장님, 이제야 두려워요? 한혜라는 차정원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정원아, 내가 원하면 그 방을 열 수 있어. 하지만 열면 되돌아갈 길이 없다.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돌아갈 길 같은 거 없었잖아요. 차정원은 주하늘과 눈을 맞췄습니다. 주하늘은 단 한 번도 차정원을 놓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눈빛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방을 열어요. 그리고 원본을 세상에 보여줘요. 내가 무너질 만큼 무너져도 그 공장만은 남기면 안 돼요. 한혜라는 차정원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대신 약속해. 내가 내 자신을 버리지 마라. 차정원은 웃었습니다. 저도 이제 저를 버리는 건 지겨워요. 주영채는 그 대화를 듣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원아, 너 결국 나랑 닮았네. 차정원은 주영채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닮았으면 다행이죠. 영채야, 넌 끝까지 살아남았잖아. 주영채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주영채는 처음으로 사람 같은 표정을 잠깐 드러냈는데요. 그 표정은 분노도 조롱도 아닌 아주 짧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차정원은 병실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원본을 열면 가짜는 끝난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문장도 떠올랐습니다. 원본을 열면 내가 누구인지도 다시 정해진다. 차정원은 그 불안까지 껴안고 걸었습니다. 불안을 피하면 공난숙 같은 사람이 불안을 무기로 쓰지만 불안을 정면으로 들면 불안은 더 이상 칼이 아니니까요.